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홍준원입니다. 오늘은 학부모님들을 위한 콘텐츠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가끔 특강으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첫 번째, AI로 인간의 일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따로 다룬 거 있으니까 이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AI 시대에 아이들을 어느 쪽으로 보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저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정리한 내용들 오늘 보여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 자녀의 부모도 아니고 여러분들 자녀의 성향도 모르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오지랖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미래캐스터의 미래진로 오지랖이라고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오히려 덜 중요해진 역량에 집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앞으로 뭘 가르쳐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게 되는데 사실 죄송하지만 이거는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르칠 분야가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세상의 직업 수만큼이나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아이들에게 명백한 답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학부모님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거는 말해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안 가르쳐도 되는지, 덜 가르쳐도 되는지는 이제 말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이야 앞으로 너무 많아요. 세상의 변화가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일거리들은 무지하게 많을 것이다. 그게 저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은 유튜브의 미래 채널 일거리 이렇게 치시면 다양한 시리즈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회는 너무 많다.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정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요거는 더 분명하게 말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억지로 하는 것 중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지금 분명하게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는 덜 중요해진 것 같다. 이거는 파악이 돼요. 예를 들어서 수능 문제 같은 거예요. 챗GPT가 국어 수능 문제 한 문제 틀리고 다 맞추거든요. 수능에서 빠르게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은 이제 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수학도 마찬가지. 자기가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천천히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내는 거, 그거는 중요하지만 요령을 배워서 빨리 푸는 수학은 AI에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O1, O3 이런 모델이 나오게 되면서 수학적인 추론 역시도 너무나 잘하고 있고, 영어야 말해 뭐합니까? 이 수능 영어 보시게 되면 영어권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영어를 지금 애들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AI에게 물어보면 아이들보다 훨씬 잘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수능과 관련된 대부분의 것들은 지금 AI가 잘하고 있다. 자, 외국어 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종 스마트폰에 통번역 서비스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는 웨어러블 제품에도 들어가고 너무나 외국인과의 소통은 더욱더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접 외국어를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 이게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인데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Yes, let's update our future life with Futurecaster today as well. Today, Google announced a new... 일본어로 はい、 바꾸면 今日も未来キャスターと一緒に未来生活をアップデートしてみましょう。さあ、今日の早朝に Google... 자, 이렇게 내 목소리, 입모양 바꿔가지고 외국어로 변환까지 해줘요. 이게 유튜브에도 들어가고 있는 기능이고 내가 외국어를 몰라도 세계로 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성이 덜해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뭘 배우라고 정해줄 수는 없고요. 대신에 AI 발달을 보시게 되면서 야, 이거는 내가 굳이 안 해도 되겠구나. 우리 아이가 굳이 앞으로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거는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저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유망 직업에 집착을 하세요. AI 시대 유망 직업이 뭐죠? 혹시 우리 아이 AI 쪽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까지 유망 산업들은 늘 쭉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로그래머가 많이 이제 각광을 받으니까 코딩 교육 열풍이 불었죠. 이거 가지고 이제 대학도 간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학원도 생겨나고 그랬는데 웬걸요? 갑자기 AI가 발전하면서 사람 전문가보다도 코딩을 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CEO 젠상 CEO도 10년 전이라면 프로그래머를 추천하겠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해버려서 화제가 됐죠. 이제 누구나 말로 명령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추천하고 싶지 않다. 또 최근에 메타사의 마크 저커버그 역시도 인공지능이 올해부터 중국 개발자 업무를 대신할 것이다 라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요거는 뉴욕타임즈의 기사인데요. AI가 너무 코딩을 잘하다 보니까 그 초급 코더들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부트캠프 열풍이 불었지만 AI 기술 발전으로 코딩 교육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챗GPT와 같은 AI 도구가 코딩을 보조하며 직업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AI 도구는 초보 개발자의 경업 축적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초보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로 필요가 없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기술 기업의 대량 해고 및 채용 축소 역시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는 단순 코딩보다는 시스템 설계, 비즈니스 문제 해결, 명확한 의사소통 같은 기본적인 소양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자, 프로그래머뿐만이 아니죠. 예전에 3D 프린터 난리가 났었는데 열풍 불었다가 지금 확 식은 분야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뭐가 뜨고 있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아이들 보내는 게 안전한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사양산업 중에 인력거꾼이 있잖아요. 인력거꾼은 유망 직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누구는 인력거로 사업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서울 광화문에 가시게 되면은 아띠 인력거라고 있는데 이걸 창업한 사람이 미국 월가 출신이에요. 한국 오셔가지고 인력거를 창업하는데 아직까지도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꽤나 성공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창업한 이분에게는 인력거꾼이라는 게 이 사람에게는 유망 직업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사진가는 유망 산업인가요? 누구나 핸드폰으로 사진 찍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유망 산업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길거리에 진짜 많이 생겨난 포토 부스들,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흥미롭게 본 사진관인데 글리치라는 곳이거든요. 3D 포토라든지 아주 예스러운 재미난 컨셉의 사진을 찍고 그걸 굿즈로 만들어주는데 비용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하지만 관심을 끌기도 한다. 이분에게는 사진관이 또 유망 산업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자면은 지금 뜨고 있는 새로운 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사실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확실하다고 알려진 유망 분야라고 한다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은 원하시나요? 아이들이 뚫고 가기를 그러실 수도 있죠. 가치관에 따라서는. 자, 그리고 아무리 쇠퇴하는 분야라고 하더라도 자신만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어느 쪽에 좀 더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또 아이들의 진로에 있어서 다른 조언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사실 새롭게 뜨는 분야는 부모들이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애들이 커서 알아서 찾습니다. 자, 아이들이 졸업해서 직업을 가질 10년 뒤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과거에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서 앱 생태계라는 게 생겨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성세대는 상상도 못했던 앱 개발에 20대, 30대들이 뛰어들어가지고 기회를 잡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뜨고 있는 거는 젊은 친구들이 알아서 새로운 분야 알아서 찾습니다. 자, 그 밖에도 워터밤이라든지 한참 핫한 공연 문화, 그리고 서핑이라든지 강아지와 함께하는 댕댕 트레킹과 같은 각종 신레저 스포츠, 쇼폼 챌린지, 기성세대는 경험도 못 해봤고 알지도 못했던 문화지만 젊은 세대들에게는 열광이 되고 큰 산업이 됐죠. 그리고 팝업 스토어, 젊은 세대들 열광하고 이 팝업을 여는 사람들, 기획하는 사람들 역시도 상당히 젊어요. 새로운 분야는요, 새로운 세대가 알아서 돈 벌려고 찾아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부모님들은 손 놓고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해주실 게 분명히 있죠.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역량을 길러줘야 되는데 사실 이건 좀 어려운 분야이긴 합니다. 자, AI 시대의 중요한 역량이 뭐가 있죠? 다 아세요? 창의성, 상상력, 문제 해결 능력,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길러주는 게 어찌 보자면 기초 체력, 미래 사회를 스스로 가꿔갈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저는 이 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씨가 한 얘기, 미래의 제일 중요한 역량. 이 사람은 뭘 꼽았냐? 앞으로 AI가 파트너이자 멘토의 역할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역량이 위시와 드림이래요.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는 큰 바람을 갖는 게 그 사람의 가장 큰 역량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으면 나머지는 기술적인 것들이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 아이들에게 길러줘야 되는 부분은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로 길러내는 거. 이게 가장 근본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길러줄 수 있는가?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는 인풋 교육의 중요성을 좀 줄이시고 아웃풋, 그러니까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의 비중을 좀 늘리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오지랖을 부려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추천드린다면 아이들 교육에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험, 이걸 시키시는 게 저는 최고의 미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코딩으로 앱이라든지 웹게임 같은 걸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거. 아까 지금 코딩 같은 거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포인트로 보는 건 뭐냐면은 코딩이건 뭐든 간에 자기가 생각한 걸 스스로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 경험, 그걸 쌓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되라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밴드를 결성해서 미디 작곡으로 음악을 완성해 봐도 되고 공연을 직접 기획하거나 완성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창업 경진 대회를 준비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요리 대회를 나가 본다든지. 저는 이거보다 좋은 교육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인터넷, 유튜브, AI, 교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보충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남이 시켜서 억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필요해서 배우게 되는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좋은 교육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도 신경 쓰셔야겠죠. 미래의 중요한 역량을 길러내는 걸 차단하지나 마셔야 된다라는 거. 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아이들의 미래 중요 역량을 가장 막는 장소라고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많은 분들이 크게 두 가지로 꼽습니다. 하나는 학교, 그리고 나머지는 바로 학원이요. 저는 학교는 그나마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원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학원에 가서 아이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학원에서는 용납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학원의 목적은 정해진 루트, 그 방식에 맞춰서 성적을 높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딴소리 하면은 학원 선생님이 얘기하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거나 해.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가장 철저하게 차단하는 곳이 제가 볼 때는 학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빨리 수능 문제 풀어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풀어낸 요령을 배우는 곳이니까 해로운 점이 장점보다 저는 꽤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하지만 지금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은 따로 있고 입시를 위해 필요한 역량이 따로 놀고 있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역시도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고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오지랖을 부려보자면은 먼저 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학부모님들부터 미래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수용하셔야 된다. 뭐 자꾸 정답을 정해주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정답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따라갈 필요도 없으신 것 같고 너무나 미래에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유망진로, 산업 예측을 하시기보다는 아이들의 변화 적응력을 길러주시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기본이 돼야지 나중에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애들이 커가지고 뭔가 새롭게 뜨고 있는 분야가 있으면 알아서 시작을 할 텐데 변화 적응력이라든지 뭐 창의력, 호기심, 뭔가를 하고자 하는 능력 이런 기초적인 게 없다라면 성인이 돼서도 자꾸 애들이 기죽어가지고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성향이 나타나게 되겠죠. 여러분들 축구선수 손흥민 좋아하시나요? 손흥민 아버지가 어렸을 때 손흥민한테 슛을 못 때리게 했다고 하죠. 괜히 그런 것부터 했다가 근육 망가지고 한다고 기본기만 철저하게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자녀의 기본기가 뭔가 직접 결과물을 내놓는 걸 연습하는 거 그리고 변화 적응력을 길러내는 거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렸을 때 길러줘야 되는 탄탄한 기본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있으면 아이들이 20살, 30대 돼가지고 알아서 지 밥그릇 자기가 찾아 먹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AI의 발달이 기성세대의 직업을 빼앗을까요? 새로운 세대의 직업을 빼앗을까요? 둘 다 빼앗을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이 뺏는 건 제가 볼 때 기성세대들의 일자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걱정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걱정부터 하시는 게 어떨까? 학부모님들부터 세상의 변화에 적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녀가 책을 읽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부모가 TV, 스마트폰 대신에 책을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자녀가 미래 사회 변화를 대비하게 하는 방법은 본인들부터 AI 많이 활용하고 사회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고 도전하시는 거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이 될 수가 있겠죠.
40, 50대가 된 우리 엄마 아빠가 새로운 걸 공부하고 도전하는 걸 보면은 아이들도 영향을 받을 테니까. 자, 제가 올해 신년 특집으로 AI가 바꿔놓을 미래의 변화 총정리 이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에 어떤 분이 댓글로 이런 걸 적어주셨어요. 우리 집은 아직 문명의 혜택과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아들이 중학생 올라가는데 챗GPT한테 물어보고 공부 좀 하라니까 근처도 안 가는데 어쩐대요? 라고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분이 대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엄마 아빠가 잘 사용하는 걸 보여주시면 어떠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AI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서 AI 시대에 맞는 아이들 진로 조언이 가능한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부터 챗GPT라도 핸드폰에 깔아두시고 자주 많이 써보시는 것을 해보시지 않으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이들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자, 그리고 또 AI 이렇게 챗GPT 깔아두시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챗GPT라든지 AI에게 상담을 하시는 게 가능하죠. 근데 상담은 진짜 잘해줍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성향이라든지 우리 집의 경제 환경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다 넣어가지고 미래 진로에 대해서 좀 조언 좀 해달라고 하면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조언을 잘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론 모델이라고 하죠. O1이라든지 O3 이런 것까지 이용하시게 되면은 더 논리적으로 답변을 잘 줄 겁니다. 자, AI에게만 상담하시지 말고 또 저도 지난 미래 채널에 워낙에 영상들 많이 올렸어요. 앞으로의 미래에 필요한 일거리라든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해지는 능력, 덜 중요해지는 능력 그런 것들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 하나씩 찾아보셔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합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영상 말고 다른 사람의 영상, 책들 같은 것도 보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학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 AI 시대의 아이들을 어느 쪽으로 보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해드렸고 오지랖을 좀 부려봤습니다. 자, 질문이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장황하게 전달드렸는데요. 제 이야기에 공감이 많이 되시나요? 아니면 너무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 이야기에 반대 의견, 다른 생각들도 댓글로 남겨주시게 되면은 그런 것들까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읽어보시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댓글 읽어보러 가시죠.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